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인천 송도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및 위탁 개발 생산 기업입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초기 개발부터 임상, 상업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시설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해당 영상은 8월 26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확정이라는 것은 주주총회 이전에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거든요. 국가에서 이거 허락해주냐 안 해주냐를 판단하는 건데 나라에서 결국 허락을 해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사업 그리고 신약 개발 사업을 분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성바이오에피스죠. 이 두 개를 분할한다고 발표했었는데 10월 17일 최종 결정이 나는 걸로 확정됐습니다. 원래 이게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안건인데 그 전에 국가에서 예비심사를 해줘야 돼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를 판단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승인이 난 거죠. 원래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한 달 밀렸습니다. 심사가 한 달 지연되면서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린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원래 9월 16일 예정이었는데 10월 17일로 연기했습니다. 7월 말에 원래 예비심사를 통과할 예정이었는데 7월 말에 통과하지 못하고 8월 말에 해서 이번에 통과한 거기 때문에 10월 17일로 한 달 연기된 거죠. 증권신고서를 원래 7월 29일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게 지연되면서 주총도 함께 연기된 겁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재상장을 위한 적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최종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인적 분할로 생기는 삼성에피스홀딩스 창립 예정일이 기존 10월 1일에서 11월 초로 한 달 밀렸습니다. 변경된 분할 기일인 11월 1일은 토요일이어서 등기 신청하는 11월 3일이 실제 설립일이 될 전망입니다. 두 개로 나뉘니까 상장을 따로 해야겠죠. 존속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변경 상장, 그리고 신설회사인 삼성에피스홀딩스의 재상장 예정일은 10월 29일에서 11월 24일로 변경됐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략 70조 시총이라고 보시면 이 70조가 0.65 대 0.35 비율로 나뉠 겁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5% 정도의 시총을 가져가고 삼성에피스홀딩스가 35% 정도의 시총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따로 재상장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거 주가를 그대로 이어받을 거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과거 주가 없이 새롭게 상장되는 거죠. 거래소 예비심사가 통과된 만큼 앞으로 분할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매일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고요.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에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고요. 제가 매일 고심해서 준비하는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인 일정이 확정이 났잖아요.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주가 흐름이 움직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과거에 비슷하게 했던 기업들이 있습니다. SK도 있고 LG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을 유추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과거 사례 중 현대중공업 관련 사례입니다. 지배구조 개편 이전에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있고 그 밑에 현대삼호중공업을 두고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지분을 들고 있고 현대오일뱅크를 들고 있는 구조였어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누가 누구를 들고 있는지 서로 순환 출자 구조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바꿨냐면 현대중공업에 있는 기업들을 다 분할하고 하나를 지주사로 세워서 그 지주사 밑으로 다 넣어놓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있고 그 밑으로 지주사 하나 세우는데 그게 현대 로보틱스고요. 그 현대 로보틱스 밑으로 현대 오일뱅크, 중공업, 일렉트릭, 건설기계를 넣어놓자고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지배구조가 정리가 되죠.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현대 오일뱅크는 원래 갖고 있었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갑자기 아래로 내려왔죠. 일렉트릭이 없던 게 생겼고 건설기계도 없던 게 생긴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중공업이 분할된 거예요. 분할되면서 누가 대장을 세울까 하다가 현대로보틱스를 세우고 그 밑으로 다 넣은 겁니다. 이 시기는 2016년, 2017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그때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 개편을 시행했어요. 현대중공업을 현재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건설기계, HD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로보틱스 등 6개의 독립법인으로 쪼개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적 분할을 한 거예요. 인적 분할이 뭐냐면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던 주주들은 분할되면서 내가 예를 들어 100을 들고 있었으면 그 100이 기업 가치별로 쪼개지는 거예요. 인적 분할한다고 해서 주주들이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인적 분할이죠. 현대로보틱스가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정몽준 이사장은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가진 지분을 이용하게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아마 이런 구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할되면서 대장을 누구로 세울까 하니까 HD 현대로보틱스를 대장으로 세우기로 한 거예요. HD 현대로보틱스가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유상증자가 뭐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뭔가를 받고 주식을 내주는 겁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적 분할을 거치면서 가진 지분을 이용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원래 현대중공업의 최대 주주가 10.2%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쪼개졌으니까 뭐가 됩니까? 10.2%, 10.2%, 10.2%, 다 10.2%씩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분이 그대로 인적 분할로 나뉘는 거니까요. 현대로보틱스에도 10.2%가 있고 나머지 쪼개진 데도 10.2%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2%씩 직접 보유하게 됩니다. 보유하게 된 HD 현대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HD 현대건설기계 이 지분을 HD 현대로보틱스에 현물 출자합니다. 현물 출자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의 지분을 현대로보틱스에 그냥 주는 거예요. 현대중공업 지분 10%, 일렉트릭 10%, 건설기계 10%. 이거 너 가져가라고 던져주는 거죠. 현대로보틱스 주식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한테 줄 테니까 주식을 나한테 달라고 해서 현대로보틱스 지분율을 올리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간접 지배를 하고 현대로보틱스는 지주사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10%씩 지분을 다 주고 나는 그 주식을 준 만큼 유상증자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10%밖에 없었지만 이걸 담보로 해서 받은 유상증자 주식 때문에 지분이 크게 늘어나는 거죠. 그 당시 기대치는 뭐였냐면 이 과정을 거치면 정몽준 이사장의 현대로보틱스 지분율이 10.2%에서 40%까지 올라가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진 거죠. 지주사를 정 이사장이 장악하고 그 밑으로 다른 회사들을 다 내리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현물출자 유상증자로 다른 회사들을 주고 받은 유상증자로 지주사의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이런 중요한 정보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이어서 결론적으로 현대로보틱스가 현재 HD현대의 지주사가 됐고요. 현대중공업이 HD 한국조선해양이 됐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 완료됐고 위에 대주주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HD현대가 생기고 그 밑으로 HD 한국조선해양, 건설기계, 일렉트릭까지 쭉 뻗치게 됩니다. 단순하고 강력한 지배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현물출자 유상증자로 인적 분할을 하고 지주사를 세우고 그 밑으로 현물을 다 넘기고 유상증자로 지주사를 받아서 대주주 세우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2017년 5월 12일 HD 현대로보틱스가 공개 매수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현대로보틱스 신주를 발행해요. 5월 12일로부터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해서 현대로보틱스의 지분율을 25.8%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공개 매수한다는 건 바꾸고 싶은 사람들은 바꿔달라는 거예요.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거나 현대일렉트릭을 들고 있으면 그거 현대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꿔줄게 가져와 라고 한 거죠. 지분율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정몽준도 마찬가지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똑같이 했습니다. 주식 맡기고 현대로보틱스 주식을 받아간 거죠. 이거를 현물출자 유상증자라고 하고, 다른 주주들도 똑같이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공개매수 발표를 한 거고, 함께 바꾸면서 25.8%까지 지분을 끌어올려서 최대 주주가 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할 때 누가 이득을 볼까요? 어떤 기업의 주가가 올라야 정몽준이 이득을 볼까요? 간단합니다. 10%씩 지분을 들고 있었는데 이 주식을 현대로보틱스에 주고 현대로보틱스 주식을 유상증자로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지분을 담보로 해서 그만큼의 가치만큼 주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가 높아야 좋을까요? 낮아야 좋을까요? 당연히 높아야 좋습니다. 이게 높아야 현대로보틱스 지분을 많이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할 거라고 밝히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물출자 대상 회사들은 최대한 기업 가치가 올라가야 합니다. 반면에 현대로보틱스는 기업 가치가 유지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율로 교환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로보틱스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들의 주가는 올라가야 유리한 거죠. 그래서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HD한국, 조선해양,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가 있었는데 HD한국, 조선해양은 원래 현대중공업의 주가를 이어오던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새롭지 않아요. 누가 새로웠냐면 새롭게 상장된 회사들이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이 회사들이 상장돼서 현물출자 유상증자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이 기업들이 올라가야 현대로보틱스의 유상증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현물출자 유상증자 발표 이후 주가를 보면 현대일렉트릭의 경우 5월 12일 발표 전후로 주가가 쭉 상승세가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략 50% 정도 상승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했고요. 마찬가지로 HD 현대건설기계도 상장하고 나서 현물출자 유상증자 할 거라고 발표하고 쭉 올라가서 진행이 됐습니다. 대략 70% 정도 상승세가 만들어졌어요. 주가를 끌어올리고 나서부터 현물출자 유상증자 결론을 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현물출자 유상증자에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누가 올라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나뉘면 충분히 이런 구조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말입니다.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보면 이런 구조인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슷한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이걸 9월부터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삼성에피스홀딩스로 분할되잖아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삼성에피스홀딩스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해서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삼성에피스홀딩스가 지주사가 되고 삼성에피스홀딩스를 지주사로 둔 상태에서 그 아래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지분을 가져가는 거고 두 개는 간접 지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개 매수는 무엇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현물출자해서 유상증자를 할 거라고 발표하면 일반 주주들도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대로보틱스 사례처럼. 혹시 여러분들도 참여하고 싶으시면 주식을 가져오세요.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대주주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에피스홀딩스에서 공개 매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공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유상증자 발표를 하기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물출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에피스홀딩스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높아야 더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상증자 발표 전후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10월 17일에 주주총회에서 결론이 나고요. 이걸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즉 약을 만드는 기업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약을 주문 제작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제약바이오 기업들, 빅파마들이
너는 약을 복제하면서 약을 생산해. 그럼 너 우리 거 생산하면서 복제하면 어떡해? 라고 불안해하니까 쪼개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할안을 반대하는 주주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9월부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 흐름을 면밀히 지켜봐야 합니다.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해요. 최종적인 인적 분할 결론은 11월에 나옵니다. 11월에 회사가 분할되면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새롭게 상장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하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에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데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회사가 분할되면 현재 70조 시총에서 훨씬 내려가서 아마 50조 밑으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것처럼 보이겠죠? 이것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결국 9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 현대중공업이 지배구조를 개편했던 것처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왜 세계 1위가 될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치는 어떨까요? CDMO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제약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했는데 그걸 대량 생산할 시설이나 기술이 없을 때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약 개발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바이오 의약품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을 개발하는 건 한 가지 일이고 그걸 대량 생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생산시설 구축에는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기술적 노하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CDMO를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CDMO 시장 규모는 약 200조 원 정도인데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시장에서 이미 3위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이 확정됐고 10월 17일 주주총회를 거쳐서 11월에 최종 분할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과거 현대중공업 사례를 보면 현물출자 유상증자 과정에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슷한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9월부터 주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CDMO 시장에서 독보적 지위를 갖고 있고 바이오 의약품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사공장 완공 후에는 생산 능력 기준 세계 1위가 되고 기술력과 품질 부분에서도 이미 글로벌 탑티어에 있어요. 분할 후에는 CDMO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사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무식하게 모아두시라는 겁니다. 물론 투자는 본인이 판단하에 하셔야 하고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필요하긴 하지만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 그 외에도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 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공짜인데?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